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때문에 백지화하는 거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도 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1년 1개월 만에 하락을 멈춘 전국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역전세난 우려 속에서도 서울은 0.04%, 수도권은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9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에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사업을 추진한 현 조합장 직무대리가 당선됐습니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는 다른 조합장 후보와 500억 원 지급 시 이주를 해주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는데 이 후보가 결국 낙선하며 교회를 제외한 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서울 집값이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 급매물이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격이 오르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서울의 집값, 과연 현 시점 내 집 마련에 나서도 되는 건지 혹은 상급지로 이주를 해도 되는 건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해결해 주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장마에는 날씨가 맑더라도 우산을 항상 챙겨야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부터 상승을 하는 것인지 저점을 찍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울 텐데요. 항상 우산이 필요하듯이 부동산에서도 저희들이 우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산이 될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날씨를 좀 잘 살펴보는 거는 일기예보를 먼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의 이 부동산 투자 성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또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1대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하두는 지금 재개발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개발일 등 여러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공모 방식이 수시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수시 공모로 바뀐 이후에 두 군데가 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개발들 모아타운들이 추진되는 지역들 또 역세권 개발들이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지금 시장에서도 부동산 충분한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특히 우리가 역세권 지역 내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들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아마 용적률의 상향들 그러니까 집을 더 높게 지어서 사업성을 훨씬 더 높게 볼 수 있는 지역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지역들을 유심히 본다라고 하면 아마 투자 수익들 재개발 수익에서도 좀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 내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귀가 쫑긋한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세권, 그리고 소액 투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 이 모든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꼭 신청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개포동에 그 다세대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이거 지금 팔고 나가야 되는지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 네, 개포동이라고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 혹시 좀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개포동 1212요. 11-12. 네, 다세대 주택이고요. 네. 거주는 몇 년 정도 11평. 하셨죠? 2019년 정도에 샀으니까 한 3년 정도 3년 됐어요. 정도, 한 3, 4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자, 이걸 지금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네네. 건가요?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개포동이 그러면 네. 한 4년, 5년, 4년 정도 거주하신 거예요? 네, 네. 지금 이걸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주소를 제가 찍어서 봤는데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바로 위쪽에 네. 공원을 끼고 이렇게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네요. 주변 환경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하철역이 좀 먼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데 뭐 대중교통 라인이 나쁘진 않는 것 같고 뭐 네. 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네.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지금쯤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주택은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개포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 뭐 다가구 주변 지역에 너무 밀집 지역이긴 해요. 네. 밀집 지역인데 이 주변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 공급이 된 게 개포동이에요. 맞죠? 네. 개포동의 아파트 가격이 보통 시세가 22평, 25평 기준으로 네. 15억에서 20억이 좀 넘어가요. 네. 그만큼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네. 주변 환경에 그러니까 아파트 기존적인 아파트는 없고 있는 아파트라고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인데 가격대가 20억 선이다 보니까 네. 거주 환경을 찾는 수요들은 결국은 개포동이나 양재 이동 지역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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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갭 투자를 하거나 네. 개발을 보거나. 네. 이 갭 투자는 결국은 수요거든요. 네. 이 수요인데 수요는 강남권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쪽 지역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네. 투룸 수요, 그러니까 투룸 공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개포동의 국악고등학교 옆으로 보면 지금 네. 거주하신 주택 주변 지역은 네. 3룸 위주로 되어 있어요. 네. 스리룸이요.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은 뭐 방이 몇 개예요? 3개요. 이쪽 지역도 지금 3룸이죠. 그래서 네. 3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생활권을 갖추고 싶은데 집은 네. 아파트는 안 되고 그리고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3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런 수요들은 계속해서 이런 3룸 구조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19년도 아까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19년도에 매수하셔서 매수 이후에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가격은. 조금 지금 올리긴 했어요. 지금 뭐 다세대 주택이니까 시세가 정확하게 형성돼 있지 않아서 시청자도 뭐 부동산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르겠지만 네. 가격은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조금 그리고 올랐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지역 개포동이랑 양재동 지역도 결국은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에요. 결국은 강남권에서는 뭐 모아타운이나 재개발들이 많이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독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대 지역인 개포동이나 양재동 지역이 결국은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또 주민들도 우리가 가격이 다세대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으면 옆에 개포 주공 아파트만큼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지가 네. 비슷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에 대한 의지들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주택 주변 지역은 네, 노후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노후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네. 추진하더라도 가능성도 조금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세대 주택이 가져야 될 장점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보유해야겠네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네, 그걸 매도하고 강남권 생활권에서는 움직일 만한 지역도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뭐 강남을 벗어난 지역으로 또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거주하면서 보유하나 네. 이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요가 없는 쪽도 아닌데다가 여기는 노후도 여건도 또 충족을 하고 있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향후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쪽으로 의견 잡아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는 도봉구에 있는 도봉사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20년 5월에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여기서 거주 중인데, 네. 이게 투자 목적도 있어서 매수를 한 거긴 한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지금 살기는 좀 불편해서 이게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동의 도봉 사만 아파트 지금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좀 낡은 아파트를 샀을 때에는 그만큼 향후 시세 차익을 좀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 좀 단계가 조금 더뎌서 고민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사만 아파트 도봉역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예요. 네. 역세권 아파트라서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낡아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 37년 차 정도 아파트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37년 차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조금 나쁠 거예요. 근데 주변에 녹지공간, 지하철 역세권, 학군, 거주 환경, 주변 거주 환경으로서는 빠지는 건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네. 그래서 거주로는 되게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거주로는 거주 목적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년 차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아파트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지금 안전진단도 통과한 아파트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안전진단 통과를 한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거주 환경은 괜찮은데 아파트가 노후돼서 좀 거주하기가 힘든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걸 좀 더 보유하는 게 맞나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재건축 아파트인데 왜 물음표가 있을까? 보통 재건축 아파트들은 다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가 재건축 아파트를 그리고 19년에 사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를 왜 물음표라고 얘기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시세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한 7억 한 정도 7, 되는 8억 정도 나갈 거예요. 네. 한 7, 8억 정도 나갈 건데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있는 입지가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400%거든요. 400%인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용적률은 허용된 용적률은 250%예요. 아파트를 허용하는 거. 근데 우리 네네. 아파트가 220%가 조금 넘어요. 용적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분담금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 있죠. 네.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물가 상승 때문에 건축비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비 때문에 뉴스에 얘기 나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건축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분담금이 뭐 한 3, 4억 정도는 나올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하고 이렇게 가격을 합해보면 지금 매매가의 분담금을 합해보면 한 11억에서 12억 선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도봉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이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없잖아요. 네. 이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없는데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창동역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노원구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해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15억 이상 가야지만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재건축을 해서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그러네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넘지를 않아요, 아직은.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투자로 봤을 때 재건축이 완성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를 거냐?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네. 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잖아요. 네. 초기 단계에 안전진단이 이제 통과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지금은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주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가격만큼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주 환경 나쁘지 않는데 내부에 대한 거주는 뭐 본인이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거나 좀 주변 집 안을 좀 다르게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뭐 있냐면 네. 아까 제가 중공업 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250%라고 했잖아요. 네. 요게 상향되는, 그러니까 조건을 250%가 아니라 중공업 지역을 좀 더 상향시키자. 그러니까 더 높게 해서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도봉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좀 더 높게 짓자라고 이 하는 부분이 있어. 허용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솔직히 미지수근해요.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다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걸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은 뭐 매수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 대한 거주에 대한 만족도만 조금만 바꾸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네네. 투자의 수익이 그렇게 아까 계산해드린 대로 막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한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보유하시더라도.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갈아타기는 시점에는 좀 더 아래쪽, 좀 더 도심권, 서울에서는 가장 외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래쪽인 도심권 지역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근 노원구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이 재건축발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도 타이밍을 잡아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주를 하시면서 향후에 좀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전화를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평촌에 2020년 6월에 한가람 세경 아파트 20평을 3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제가 사택에 살고 있어서 딸이 살고 있어서 실거주를 못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보유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음. 지금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서 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딸 이름으로 봉천동 39번지를 22년 3월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요. 예, 거기가 뭐 서부선 착공을 좀 기대를 해보고 또 도보 3분 거리라서 재개발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가능한 건지 모아타운 그런 게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좋은 것 네. 같아서 했는데 잘한 건지 보유를 해도 음. 되는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질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안양 평촌의 한가람 세경 아파트 요거 지금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거주는 네. 직접 하고 계시진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천동에 있는 39번지 다세대 주택 요것도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일단 두 가지네요. 자, 먼저 한가람 세경 아파트를 먼저 질문하시니까 먼저 볼게요. 네. 한가람 세경 아파트를 지금 그 매수한 목적은 그러면 지금 사택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매수한 목적은 뭐예요?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면 추후에 거주하실 목적으로? 예, 이 리모를 추진하니까 25평을 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은퇴하려면 3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그러면 은퇴 딸이 이후 살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이게가 개발이 되니까 예, 개발을 보고 투자를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개발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는 있죠. 네, 이게 올 3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네네. 조합 설립이 되고 지금 뭐 시공사 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회를 얼마 전에 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공사 선정도 곧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 평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선정 단지가 10개 단지 정도가 돼요. 우리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갈 아파트, 그러니까 10개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갈 아파트들이 그 중에 몇 개가 한가람 세경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한가람 세경 아파트는 19평, 20평 두 가지 평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그리고 19평, 20평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 변경이 좀 용이해요. 리모델링 하다 보면. 우리가 재건축과 다르게 리모델링의 단점이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변경에도 좀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가 수평정축과 별동정축이에요. 별동. 리모델링 추진이 별동정축이다 보니까 한 200세대 정도 약 197세대 뭐 200세대 정도가 증가를 할 예정이에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나쁘지 않고 또 얼마 전에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까 구조 변경이잖아요. 네, 구조 변경의 내력벽 철거예요. 내력벽 철거. 네, 내력벽 철거에 대한 뭐 검토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하는 신축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 리모델링의 장점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촌 같은 경우는 또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또 내년에 뭐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30년 전에는 아직까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남아 있지만 추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에 대한 주변 환경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의 환경 그러면 주변 지역이 다 새 아파트로 싹 다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의 변화도 아마 평촌 지역의 장점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금 한가름 세경 아파트 라인 있는 라인이 주변 지역에 강공소가 있는 라인이에요. 강공소가 있는 라인. 그렇죠. 네. 우리가 강공소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할 때 강공소가 가장 중심 입지에 형성이 돼요. 지하철 노선 그리고 강공소 자리 이런 게 중심 입지에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한가람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보고 계신 것처럼 네. 개발을 보고 입주할 때 나중에 사택에서 은퇴하시고 사택에서 올 때 내가 입주할 마음으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 게 봉천동 지역이에요. 예. 봉천동 39번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도를 자세히 한번 봤는데 네. 이건 지도를 좀 크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성현 동아아파트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서울대 입구에서 오르막을 올라오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모아타운이 수시 방식으로 공모가 바뀌고 나서 두 군데가 6월 29일 날 선정됐거든요. 아, 네. 그게가 목사동 한 군데가 두 번째가 성현동 아, 이 두 군데가 선정됐어요. 모아타운에 이번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일주일 전에 선정된 거죠. 선정됐는데 어떻게 선정됐냐면 우리 집이 봉천동이고 바로 옆에 이 위에가 성현동이잖아요. 네. 우리 집 앞으로 큰 길 따라서 네. 혹시 TV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TV를 보고 있다면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도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아, 그러면 우리 지금 봉천도 39번지는 길 하나 차이로 개발에 포함되고 안 되고예요. 그러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우리 큰 길가에서 우리 지금 봉천동 집이 포함이 길 하나 차이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개발에서 제외예요. 개발에서 제외된 겁니다. 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목적은 개발과 갭 투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발에서는 이미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추가로 개발이 가능하냐? 가능한 면적이 작아서 추가로 개발되기는 힘들어요. 개발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갭 투자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바로 위에 성현 동화 2차 아파트 있죠. 네. 여기 20평대가 전세가 3억 중후반이에요. 전세가.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빌라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2억 7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전세도 걱정이고요. 그렇죠. 이게 네. 아파트의 전세가, 그러니까 봉천동 지역의 아파트의 전세가들이 낮다 보니까 주변엔 다세대는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또한 다세대가 이런 식의 눈치 작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낮아질 수 있잖아요. 또 전세가. 네. 그러면 급하게 나오는 낮은 전세가에 나오는 게 주변 지역의 시세로 변해버려요. 또. 그러면 우리 집은 정상가로 내놓고 싶어도 옆집이 낮게 내놓으면 그게 시세로 형성돼 버려갖고 우리 집도 낮게 내놓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발해서 일단 보고 들어가는 게 제외. 그리고 갭 투자로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22년 3월에서 네. 서부선 착공하면 그 앞에 지금이라도 여기 생기니까. 매도를 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송 중에 제가 항상 말씀을 잘 드려요. 재개발. 그러니까 예. 재개발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도 뭐 1대1 상담도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재개발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성현동에 모아타운을 합니다라고 하면 성현동 전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개발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봉천동 39번지나 여기 봉천동 38번 뭐 8번지인지 번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길 번지 하나인데도 길 하나 차이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을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자양동을 개발한다,
뭐 성현동 모아타운 한다, 목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목동, 자양동, 뭐 성현동 아니면 뭐 봉천동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을 그냥 찾아가서 그 지역에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전에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길 하나 차이가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지역, 길 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시 공모를 지금 2군데가 선정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선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역들을 미리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1대1 대면 상담을 신청하셔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권리 분석을 좀 자세히 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들어갈지, 이 지역이 포함될지, 이 지역에서 내가 투자 수익이 남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 이후에 매수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함가란 세경 아파트는 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봉천동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촌 쪽은 조금 더 보유를 그리고 봉천동은 투자성이 좀 낮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는데요.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 함께 하신다면 조언을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02-2638-3916번 전화 주셔서 1대1 대면 상담 신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대1 대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처럼 이런 개발 계획을 보고 접근을 했을 때 길 하나 차이로 그 동이 전체가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하나 차이로 되는 곳과 되지 못하는 게 구분되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재개발 투자가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이번 주제인 역세권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개발에서 어떤 골목 하나 사이, 길 하나 차이로 그 지역이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내가 짚고 한 번 정도는 되짚고 가는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을 또 보고 미리 투자하신 분들도 내가 한 번쯤은 점검을 받고 한 번쯤은 이 지역이 어떤 그 지역이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내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보유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재개발을 보고 보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는데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끌고 간다면 마음고생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홀가분하게 털어낸다는 기분으로 내 걸 점검받는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투자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길 하나 차이의 투자의 성공 여부가 가리기 때문에 좀 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한 번쯤은 점검을 받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이 먼저 또 선행이 된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모두가 다 투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발지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필요하시다면 02-2638-3916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성남 일에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거든요. 네, 이거를 좀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한다면 한 6억 정도가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모아나 역세권 쪽에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떨런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성남 위례 자연엔 이편한 세상. 지금 여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분양받아서 13년도에 분양받아서 네. 지금요. 거주하고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네, 아니요.
아, 임대 주고 계시고요. 네네. 네,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모아타운이나 혹은 또 역세권 역세, 개발, 네. 투자 쪽으로 네네. 조금 더 방향을 잡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 의견 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분양 받으셨는데 네네. 분양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가격에서 그러면 임대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네. 그 임대가를 빼고 나면 한 6억 네, 정도 한- 남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6억으로 한 6억 정도 남는데 이걸 어디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데 네. 이걸 매도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매도를 네. 한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하셔도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유하셔도. 그래서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네. 우리가 위례잖아요, 위례. 네. 위례 2016년도에는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제는 뭐 거의 뭐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주변 지역의 공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불편한 거는 교통에 대한 불편이 있어요. 맞죠? 네.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위례 신사선 그러니까 위례 신사선이 개통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이게 지금 당장 개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부분이 언젠가는 완성이 돼야지만 완전한 위례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간단해요. 부동산에서는 강남이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표현해요. 강남 1번지. 강남이 부동산의 첫 번째 맞죠? 네. 그래서 서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 그리고 서울 주변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에서부터 퍼져나가서 가격이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그리고 다음 보드로는 강남까지의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가격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가 강남에 오르면서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강남의 대체주택으로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또 가격이 또 저점을 찍고 다시 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그러니까 갈아타기 수요들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강남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진입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떨어진 가격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위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생기는 게 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강남에서 강남 주변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남 주거지는 위례 말고는 없어요. 강남의 주변 지역에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위례를 대체할 만한 택지 개발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일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보면 결국은 위례는 우리 보유하신 주택은 강남의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택지 개발 지구라는 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남권에는 뭐 개포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가 강남을 대체하는 새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조금만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네. 위에 성남이나 판교나 또 용인이나 이런 지역의 수요들까지도 위례로 끌어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권의 전세 거주자들 있죠. 네. 전세 거주자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가격대가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전세 거주자들이 위례로 오는 수요들까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매도하고 뭐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1주택은 아니실 텐데 세금 내고 또 사면서 또 1주택이에요. 취득세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복합적으로 내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그 세금 내고 내가 다른 주택을 투자했을 때 그 세금 낸 만큼 더 올라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2억 오르면 다른 지역은 세금으로 2억 냈다라고 하면 4억 올라야 돼요. 맞죠? 네. 그래야 똑같은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가격이 뭐 2억이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입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보다는 지금 우리 아파트를 그대로 투자용으로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한 대충 한 몇 년 정도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는 교통이 완성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교통이 완성되더라도 수요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가지고 좋은 투자처의 방향성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내가 주택을 보유한 주택에 내 집 마련이 갈아타기를 하는데 강남권으로 갈 수 있는 갈아타기 가격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거나 할 때는 갈아타시면 돼요. 네. 지금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저는 계속해서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남과 인접성이 좋고요. 또 수요가 조금 더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예, 여기 구산동, 은평구 구산동인데요. 네. 예, 지금 여기 집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사를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네. 여기가 이제 은평구가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이쪽도 음. 좀 알아보고 싶어서 네. 구산동이라고 하셨는데 좀 예.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예, 은평구 구산동 네. 309-16. 304-16. 다세대 예. 주택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몇 년 정도 거주하셨을까요? 지금 한 14년 정도. 그래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럼 시청자님이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두 어머님하고 분이 거주하고 거주하고 있어요. 계신 거고. 예. 크기는 방은 몇 개예요? 방은 3개예요. 3개. 예. 그래도 지금 여기는 25평이라고 25평. 예. 그래도 조금은 큰 주택을 가지고 계시네요. 은평구에서는. 예. 서울을 넘어가는 고객 거의 서울 끝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지금 은평구 지역이 예.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또 14년 정도 보유하셨으면 예. 지금까지 보다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 이슈들이 가장 많을 때가 지금 시기인데 그럼 네. 우리 집도 그 분위기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14년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예, 조금 더 예. 기다리면 안 될까? 이런 예, 생각을 예.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원래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근데 매도는 쉽지 않은 주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이 지역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 지역에 얼마 전에 아마 거래 3룸 방 3개짜리 이런 게 거래된 게 한 3억 중후반 정도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만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그게 최근에 거래된 게 한참 만에 거래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예. 매도가 우선시 되는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예. 다른 거는 갈아타기 물건들을 보고 내가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매도가 쉽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우선시하는 방향성에서 매도를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예. 내가 갈아타기 할 자금들도 그런 게 주변 지역의 은평구 내에서 간다라고 하면 또 네. 부모님이 14년 동안 거주하셨으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내가 또 자리를 잡으셨을 텐데 예. 먼 지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은평구 예, 지역에서 은평구에서 가신다라고 오래 하면 살아서. 아까 네. 얘기하신 대로 뭐 구산역 역세권 개발, 역천역 역세권, 불광동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개발들이. 네, 네. 이런 네. 지역들에 들어가기에는 가격에 우리가 좀 보태셔야 되는 금액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또 무리일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예. 금리도 높은데 대출을 받아서 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매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거주는 하셔도 돼요. 예. 거주하셔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빌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하지만 언젠가는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주택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 이유는 뭐냐? 예. 구산동 지역이나 은평구 지역 전체를 보면 아까 네. 말씀대로 역세권 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예, 예. 재개발이라고 해봤자 가련 1구역, 대조동, 불광동 예, 예.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역세권 개발 또는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주택은 서울 끝, 그러니까 구산동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진행하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모아타운 모아서 하기는 좀 힘들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정비 타운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해도 한 동짜리 아파트 아니면 두 동짜리 아파트 아. 밖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이익이 그렇게 높은 주택은 아니에요. 개발된다 하더라도. 또 아. 지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예. 좀 더 거주하셔도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 주변 지역의 주택들은 대부분 다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지역의 쓰리룸은 주택은 예.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 환경을 갖춘 주택은 많지 않아요. 예. 근데도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네, 보유보다는 언젠가는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 주택은 장점이 뭐냐면 네. 가격이 저렴한 쓰리룸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장점이 없어지죠. 예. 그러면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또 안 돼.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쓰리룸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없는 빌라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 쓰리룸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개발을 보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매도하셔야 되고 예. 개발을 보고 들어갈 거도 매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거주 환경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가격적인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거주 환경을 멀리 갈 수 없고 또 쓰리룸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네. 쉽지 않은 갈아타기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대로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매도하셔야 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좀 아.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네. 아,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뭐 다세대 지역이네요. 주택은 전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 예. 하지만 제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 되더라도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 대단지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지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목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면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또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또 고민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으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안내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슈들,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담, 1대1 대면 상담의 주제도 역세권에 대한 개발에 대한 또 소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거, 그리고 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부분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또한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든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도 시점, 그리고 갈아타기 시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갈아타기에 대한 시점, 또 갈아탄다라고 하면 투자 목적인지 거주 목적인지에 따라서 또 재개발에 또 갈아타기 할 수도 있겠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한다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모두 02-2638-3916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